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뷰 금요일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시장이 살랑살랑 왠지 봄바람이 부는 것 같은 분위기가 오늘 연출이 되고 있죠. 10월의 마지막 금요일인데 마무리가 좀 잘 될 수 있을까요?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우려했었던 장 초반 분위기를 다 딛고 지금 하락폭을 축소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수 먼저 보실까요? 코스피는 장중에 상승 전환까지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수의 기여도가 높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들 종목이 꽤 많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오르고 있다? 사실은 체감 지수가 그렇다면 더 좋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올라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이 어제보다 한 2포인트 상승이죠. 0.1% 오름폭을 시현하면서 229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꽤 강하게 지금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합 근처까지 다가서면서 어제 종가 수준인 695선 근처까지 다시 올라섭니다. 근데 수급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 외국인들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팔면서 전체적으로 매도 포지션으로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기관만 사는 것으로 잡히는데 기관도 거의 단기 대응으로 알려진 금융투자 쪽으로만 잡히고 있기 때문에 이 단기 대응 가능성 염두하시면서 시장 바라보셔야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개인만 좀 끌고 가는 장세라서 메이저 수급 주체는 좀 공백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별 흐름 보시죠. 어쨌든 대부분의 종목군들의 상승불이 켜져 있다는 것은 반갑습니다. 그리고 주말을 앞둔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종목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종목 대응 전략만 잘 세우신다면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시장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가 좀 걱정이긴 한데 한 2% 가까운 하락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소폭 밀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문제는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는 그동안 반등폭의 한 절반 정도 다 토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만 해도 한 5% 하락이고 어제도 급락을 했기 때문에 계속 외국인들의 포지션 변화가 있는지는 들여다보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LG 에너지 솔루션 1% 가까운 상승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강하네요. 0.7% 추가 상승입니다. 삼성 SDI의 수급이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외국인이 또 이 종목을 사고 있더라고요. 0.5% 추가 상승입니다. 오늘도 시장의 중심은 바이오 그리고 배터리네요. 코스닥 시장으로 자리를 옮겨보셔도 그런 흐름 고스란히 연결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3.6%의 강세고 LNF 4.7%입니다. 바이오는 선별적인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HLB가 1.7% 상승으로 바이오 대장주의 흐름을 조금 이겨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 상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종목, 어떤 이슈, 그리고 어떤 수급에 주목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코너들을 통해서 그 힌트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되는 뉴스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돈이 되는 뉴스 확인해 보시죠.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안 달아볼 수가 없어서 첫 번째로 예. 하이닉스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닝 쇼크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닝 쇼크 발표한 당일 주가 급등했잖아요. 올랐어요. 올랐어요. 자, 그렇다면 어제 오늘 이틀간 빠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요,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지금 하향 조정을 하고 있어요. 한화나 SK도 기존보다 이 아래쪽에서 수정 주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정도. IBK 투자증권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거의 수렴하네요. 비슷해요. 그 가격대는. 그 여기가 그동안 너무 이제 낮았었기 때문에 것으로도 저쪽에 보면 이제 수렴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보시죠. 이제 전방 시장 수요 예상보다 빠르게 위축되고 있고 자분기 적자 전환 불가피하다. 이거 몰랐나요? 몰랐던 걸까요? 알고 있었던 거죠. 이제 팩트 체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다만 강력한 공급 조절 계획은 긍정적이라는 평가. IBK 증권에선 추가 하락보다 상승폭 더 클 구간이라고 남들이 노할 때 예스를 외치고 있는
현재입니다. 공급이 줄어드는 구간에서 주가는 늘 반등을 했다. 여러 가지 좀 대비되는 호황제가 맞물려 있잖아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일단 저 요거 화면 잠깐 좀 보시면요. 지금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요건 팩트고요. 예. 팩트고 그다음에 예상이다. 요걸 좀 구분을 하자 이렇게 좀 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네커께서 저한테 질문 주신 건 몰랐었냐라는 건데요. 알았었던 거죠. 우리가 이제 팩트는 뭐였었죠? 지금 현재 이 업황이 좀 불안하고 예. 이 업황이 불안한 게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확정짓기 어렵다. 또 한 가지 사실은 지금 이제 이번에 SK하이닉스도 레거시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산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예. 감산 사이클이 들어가고 투자 재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다. 이건 팩트죠. 그렇죠. 근데 이것을 해석하는 입장에서 보면 한때는 우리가 이제 2019년 예를 들면서 그때 당시에 감산 사이클이 들어갔었기 때문에 그 뒤에 주가가 올랐으니까 네. 지금 감산 사이클이 들어간다라는 것은 주가에 긍정적일 수 있다. 더군다나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그 해석에 무게감이 좀 실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IBK 증권에서 얘기한 것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논리도 나름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중기적인 것과 단기적인 것은 좀 구분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먼저 중기적인 부분에서 보면 2019년 사례를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별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때만 예. 하더라도 세계 경기가 그렇게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이제 급변하는 상황은 아니었고 단순히 이제 항상 세계 경기가 변동성을 보였고 반도체도 변동성을 보였던 상황인데 우리가 2020년, 21년에 너무 좋았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쪽 반도체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 막 여러 가지 이제 재택근무에 따른 투자도 많이 있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PC도 많이 바꾸고 여러 가지 이제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과수요가 일부 있었던 것들도 사실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과수요 그러니까 19년, 20년 넘어오면서 여기에 이제 경기 사이클이 도는 데다가 과수요가 여러분들 이 과수요는 인정하시죠? 재택근무에 따른 과수요. 이 부분이 예. 있어서 업황이 확 좋아지다 보니까 주가가 올랐죠. 예. 근데 지금은 이 똑같은 상황이지만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은 여전히 같지만 역기주 효과라는 것도 있는 거죠. 워낙 그때 당시 예. 투자했기 때문에 2020년, 2021년에 서버 투자한 기업이 2023년, 2024년 서버 투자를 다시 할 수 있을까요? 그건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 그때 당시 상황을 지금의 그대로 띄어서 컨트롤 V, 컨트롤 C 맞나요? 컨트롤 V, 컨트롤 C 맞습니다. 하기에는 예. 이 부분은 좀 어폐가 있다라는 거죠. 복사해서 붙여넣기. 요거는 그대로는 아닐 아닐 수 것이다.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예. 수급 논리로 봐야 될 것 같아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네. 오네커께서 핵심 질문이죠. 몰랐었냐? 알았었음에도 불구하고 9월 28일서부터 외국인들이 사왔었잖아요. 예. 한 달 가까이 사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2100 밑으로 안 떨어지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SK하이닉스 실적 발표한 날 저도 아침에 상당히 긴장을 했는데 약간 밀렸다가 바로 이제 올라가면서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탄력이 더 좋았어요. 맞아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지금 이제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 SK하이닉스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더군다나 외국인 기관이 어제 다 팔았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외국인들이 안 사는 것으로 보여진다라면 일단 수급 논리로 봐야 된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에 대해서 반론을 충분히 제기하실 수 있고요. 그렇다면 중기적 관점에 접근하시는 거에 제가 그거는 충분히 논의점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땐 지금 수급 논리로 봐야 된다라고 봐야 되겠고 예. 지금 이제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는 반도체에서 빠져서 2차전지 소재라든지 다른 쪽들이 좀 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된다. 더군다나 2차전지 소재는 여기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이제 아침에 뉴스가 나온 게 유럽 의회에서 2035년부터 화석 연료차를 안 파는 게 확정이 져졌어요. 이게 올 초에 얘기가 나왔다가 일단은 업계랑 합의했다라고 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오늘 2차전지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 상승하면서 예. 결국 종목과 흐름은 계속해서 바뀐다라는 흐름으로 보게 된다라면 반도체 일단은 저는 이렇게 어제도 이제 오앵커랑 방송하면서 얘기해 터널 지금 입구에 있는 거예요. 예. 이 터널은 이제 끝납니다. 터널이 얼마만큼 길지는 아무도 모르고요. 터널이 끝이 나긴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터널 초입에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그래서 서둘러서 이 터널이 짧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건 사실 이제 투자 성향에 따라서 다르게 볼 관점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어둠의 터널에 들어가 있고 거기엔 이견이 없죠. 다만 언제 터널이 끝날 것인가 이것을 지금부터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죠.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아직은 팩트까지는 아니고 예. 전망하는 이 단계에서 나는 그래도 1년, 2년 시계열을 길게 놓고 봐서 언젠가 끝날 터널을 위해서 지금 한다라고 그렇죠. 할 수도 있고 차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터널이 다 끝나고 빛
볼 때 들어간다는 네. 관점이기 때문에 네. 지금 좀 보수적으로 보고 계신 겁니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시장은 상당히 이제 시장이라는 게 지나고 보면 살아있는 생물과 같다라는 느낌을 상당히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9월 달만 하더라도 시장이 이제 정말 미래는 없는 것 같은 순간적으로나마 네, 그런 이렇게 망하는 줄 알았어요. 망하는 줄 알았죠. 예. 막 정말 막 여러 가지 뻥뻥뻥 터지고 거기에 카카오까지 뻥뻥뻥 터지면서 예. 여러 가지 진짜 시장 망하는 느낌이었습니다만 그 반등이 나타난 게 10월 달에 우리가 전망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가 일단 V자 반등을 나타냈고 예. 삼성전자 따라오면서 지수가 앞서가 언급대로 2100 이하로 안 내려갔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일부 증권가에서 1900이라는 단어를 꺼냈고 몇몇 분들이 거기에 동조하기 시작하면서 야 1900도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맞아요. 상황까지 갔었어요. 저도 이제 야 혹시 그렇게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이제 할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어쨌든 지수를 붙잡아놓은 상태에서 예. 개별 종목의 변동성은 계속 시작됐어요. 뭐 게임주들 뭐 신작 게임에 대한 거 없다. 밀렸다가 하루에 9% 빠졌다. 다음날 9% 올라오고 예. 여기 카카오까지 터지고 막 했지만 지수는 버텼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이 발표되고 나니까 이들이 흔들리는데 그 사이에 이런 변동성들이 잦아들고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링이 들어왔고 종목들이 이제 안정을 좀 찾았다라는 거죠. 예. 여기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중의장대들이 올라가죠. 물론 이제 조선업종 같은 경우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덜 오르지만 오늘 올라가는 게 조선, 예. 자동차, 예. 방산, 정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경제 쪽에 있었던 거죠. 예. 구경제 쪽에 있으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2020년, 2021년에 이런 거는 쳐다보는 게 아니야. 성장주만 봐야 돼라고 우리가 한때 그런 시절도 있었잖아요. 예. 근데 성장주만 바라봐야 돼 했던 것들이 지금 이제 메타 여파인지 모르지만 다 지금 흔들리고 역시 우리가 지금 불과 몇 년 지났지만 여전히 제 차에다가 기름 넣고요. 저는 예. 여전히 화석연료차를 타고 있고 우리가 여행 갈 때는 비행기 타고 배 타고 다니고 하는 것들이 이게 생각보다는 덜 빨리 진행된다. 이런 것들이 인식되면서 이쪽에 이익도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면 저는 정말 주식시장은 살아있는 생명체 같다. 결국 죽을 듯해도 살아나고 살아나서도 나름대로 우리가 버려놨던 것들이 다시 눈에 들어오고 좋았던 것들도 사라지고 예. 이러면서 계속해서 흘러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예. 과연 이게 중간치가 무엇인가를 이제 계속 네.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예. 평균 회귀가 있는 게 또 있죠? 시장이죠. 예, 맞습니다. 너무 과열이 되면 그 중간으로 또 회귀가 되고 너무 또 떨어지면 그 그렇죠. 중간점을 찾아서 다시 반등하기도 작용 반작용이 하고. 계속 움직이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인간의 심리를 되게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맞습니다. 이런 네. 생각이 요즘 듭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미국, 유럽 휩쓰는 새 변이 바이러스 네. 이야기인데 한국에서도 4배 급증을 하고 있다고 네. 합니다. 7차 유행이 오는 것인가? 사실은 이 코로나를 잊고 있었는데 지금 독감의 계절이 돌아오면서 네. 트윈데믹이라는 이야기가 다시 네.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 제 주변에는 없는데 네. 예, 뭐 독감 예방 접종 많이들 전 독감 이런 좀 맞으시더라고요. 맞았어요. 그러셨어요. 독감도 걸려봤었고 그러니까 추석 연휴 때 독감에 걸려가지고 코로나는 아니었고요. 예. 추석 연휴를 누워서 지냈습니다. 아무것도 아이고, 못하고. 세상에. 그러고 나서 또 모른다 그래가지고 독감 예방 주사까지 맞았어요. 이제 안 걸리셔야겠네요. 이번 독감의 특징은 네. 그 열독감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미치는 영향력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4배 급증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워낙 숫자가 작기 적었어요. 때문에 여기 이제 적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걸 하고요. 지금 이제 요 기사를 보니까 특히 이제 지금 우리가 새 변이 말고도 지금 인도발 바이러스라든지 굉장히 많은 변이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그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이제 주위에서 그러니까 원래 이제 코로나가 나중에 이제 감기처럼 토속화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지금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정부가 이제 관리했던 걸 각 지자체로 넘겼고 이관된 지자체 서울시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체크를 안 한다. 그러니까 이제 격리하면 원래 우리가 스스로 뭐 정부 가이드라인은 며칠 하는 거잖아요. 그 옛날에 그걸 체크하고 전화 오고 그랬는데 요즘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체크 안 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들이 되는데 글쎄요.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이게 악재는 아닌 것 같아요. 악재는 아닌데 자 이제 이걸 어떻게 주식시장을 끌고 오느냐 관점으로 보면
코로나 때문에 이제 관련주들 어제 같은 경우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고 오늘 빠지는데 예. 우리가 코로나 백신에 대한 추가 생산은 글로벌 그 보건당국이 안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재고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도 국내 생산 치료제는 이제 생산 안 하는 걸로 됐죠. 그것도 재고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미 이제 이런 걸로 이제 된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 보려면 정확하면 아세트 뭐 이게 이제 감기약 그 주요 성분이거든요. 아, 예. 여러분들 혹시 그 감기약,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타이레놀 같은 경우 예. 약국 가서 사셨던 분들 혹시 계신가요? 타이레놀? 사셨다라면 굉장히 네. 행운아요. 못 구해요. 왜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코로나와 독감이 예. 증상이 같고요. 더군다나 코로나 걸려도 타이레놀, 우리가 이제 타이레놀 처방을 해주거든요. 예. 타이레놀 같은 경우 하루에 뭐 굉장히 많은 수량은 되는데 몇 알씩 먹으면서 견뎌내면 또 코로나를 이겨내기 때문에 예. 지금 이거는 품질 대란입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제가 그 뉴스를 보니까 그 기자가 약국 들어가가지고 의사분들만 들어갈 수 있는 식약청 거기서 뭐 이제 그 약에 대한 정보가 이제 의사분들에게 이제 뿌려지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식약청에서도 이미 경보가 내려진 지 꽤 오래랍니다. 예. 그래서 이 약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감기약 만드는 회사들은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뭐 좀 호황이니까 오히려 지금 코로나 어떤 백신 치료제보다 감기약 예. 만드는 회사가 지금 더 공장 풀가동하고 있어요. 이제 주가의 반응 보면 진단 키트가 일단 다시 뛰고 그 다음에 은근히 제약바이오주가 오늘도 그러니까 상승률 상위에 포진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이런 이제 백신과 치료제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감기약 쪽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군요. 감기약은 많은 제약사들이 만들어내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아세트 이렇게 쳐보시면 이제 나올 거예요. 이제 그런 예. 그것을 만드는 성분을 만드는 제약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가 탄력성들이 더 높을 수가 있습니다. 타이레놀 여러분들이 사셨다라면 행운하다라는 인식. 그게 그 사그라들기 전까지는 어찌됐든 우리 지금 주위에 와 있는 거잖아요. 이걸로 뭐 어떻게 예방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지금 접근하기에는 제가 논외고 예. 이와 관련해서 주식시장에서 본다라면 감기약 위주로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셔가지고 감기약 관련 테마주가 무엇인가 쭉 한번 봤거든요. 해열제랑 뭐 판피린 이런 거 만드는 회사, 삼일제약, 동아소시오홀딩스, 대원제약, 동아약품, 고려제약, JW 중해제약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서울제약 굉장히 많은데 테마주예요, 테마주.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제네릭이기 때문에 바이오가 아니고 제네릭이기 때문에 그쵸. 많은 회사들이 만들어냅니다. 아. 이거는 이제 복사하니까 네. 이거는 공식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스피린 같은 경우 모든 제약사들이 거의 모든 제약사들이 만들 걸요. 이거는 네. 찍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여러분 관심주는 아니고요. 네. 이런 테마주가 묶여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괜찮다는 의견 주셨으니까 한번 점검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세 번째 기사는 조선주가 올라와 있습니다. 세계 LNG선 싹스리안 K조선. 이거는 뭐 계속 있었던 그렇죠. 일이에요. 우리나라가 사실 LNG 수주 때문에 거의 90% 가지고 맞습니다. 올걸요. 흑자 전환 이제 시작됐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과연 언제부터 흑자 전환이 정말 될 것인가, 실적이 잡히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한국조선해양 3분기 실적 보시면 매출액 20% 정도 올라갔고 그 이익이요 30% 이상 작년보다 올라갔습니다. 컨센서스보다요 2배 가까이 지금 잘 나온 거잖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매출액보다 영업이익이 좀 의미 있는 수치가 나오고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러시아 전쟁으로 귀하신 몸 된 LNG 선박 실적 개선 기대도 파업 리스크에 걱정이다. 이거는 우려 포인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박수 한번 쳐도 되죠.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이거 정말 박수 쳐야 됩니다. 고무적인 제가 일입니다. 올 한 해 내내 조선주를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게 그겁니다. 적자. 적자가 이제 흑자. 그러면서 제 표현이 안타까운 양치기 소년. 예. 항상 흑자 전환 된다라고 했는데 그들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뭐 갑자기 그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 예. 뭐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지금 흑자 전환이 안 돼서 저는 안타까운 양치기 소년이라는 예를 머니투데이에서 몇 차례 드렸었어요. 그래서 흑자 전환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수주 잔고 그럼요. 다 우리가 볼 필요 없고 흑자 전환되는데 드디어 흑자 전환됐어. 박수 쳐주고 싶어요. 와, 생각보다 좀 빨랐죠. 빨랐어요. 근데 미포조선하고 이제 한국조선해양, 미포조선은 원래 예상이 됐었던 거고 한국조선해양인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뭐 굳이 이제 트집을 잡자면 영업이익률이 아직은 5%대 이제 달한다라는 것들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 워낙 이익률이 망가졌었잖아요. 이익률이 근데 어쨌든 흑자전환 됐다라는 건 이거는 뭐 우리가 박수 쳐야 될 거고요. 예.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일단 삼성이라든지 대우조선해양은 3분기
3분기도 적자고 요거는 이제 내년 초 정도 돼야 돌아설 수 있을 것이다. 일단 돌아서야죠. 예, 돌아서야 그럼요. 된다라는 것이고 저는 이게 이제 일단은 하나의 관문을 넘었고 4분기까지 이게 이어지게 된다라면 예. 저는 이제부터 무서워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 왜냐하면 예. 이게 적자여서 이제 흑자로 되면 수주장과 이제 밀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밀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트렌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여기서 이제 테슬라에 대한 뷰를 바꿨다라고 올 2분기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예. 올 2분기까지 테슬라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인 이제 재무제표만 보면 긍정적인 게 아니었는데 예. 제가 왜 그러냐면 2분기 때 첫 영업이익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당기 순이익은 그 흑자가 났는데 그건 보조금 때문에 나온 거고 영업의 손익에서 네. 영업이익이 드디어 이익이 났기 때문에 이제부터 테슬라 재무제표는 무조건 주안입니다라고 얘기했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예, 예. 물론 이제 이게 매출과 이제 주가랑 별개이지만 이것도 이제 4분기 때 확인만 한번 더 되면 이제부터 무서워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조선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예.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요 파업은 요 안타깝게도 흑자난 한국조선해양의 파업 리스크예요. 예. 다른 조선사들은 아직 파업 얘기는 없는데 더군다나 이거죠. 자, 그동안 적자 나서 우리가 이렇게 버텨왔는데 흑자 났으니까 이익을 좀 나누자. 이건 뭐 노동자들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경영진들이 어떻게 잘 해결해야 될 문제인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잘 해야죠. 어찌됐든 이제 우리는 그동안 한동안 이제 밀어놨던 조선 관련 리포트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실 시기가 왔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여기 댓글에서 누가 보면 되게 많이 오른 줄 알겠네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 이 수치가 완전히 뭐 어마어마하게 흑자가 나왔다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적자가 계속 지속됐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몇 년 전에 수주했었던 일명 속된 말로 깡통 수주 네. 분들을 이제 털어내기 시작했다라는 점입니다. 그 이후에 받았던 수주 자체는 괜찮은 수주였기 때문에. 이게 제가 지금 문득 떠오르는 게 뭐냐면 요즘 학생들 예. 한 반에 한 30명이라고 치면 30등 하던 애가 지금 한 20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1등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30등 하던 애가 한 20등 했으니까 그것도 칭찬해 줘야죠. 그 다음에는 더 올라가겠지. 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거죠. 기대감인 거예요. 우리가 항상 주식을 할 때 1, 2등 한 애들만 보다가 얘는 신경도 안 썼대. 그래, 그 정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상 단답형으로 질문 드릴게요. 그래서 한국조선해양 사시겠습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